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커피 즐겨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커피를 싹 즐겨 하진 않고요. 가끔 마시는데 가끔. 우리 그 처가의 그 장인 되신 어르신은 네. 주무실 때 꼭 커피를 드셔야 잠이 오세요. 보통 잠 안 자려고 커피를 드시는데 주무실 때. 커피를 참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저도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통계를 봤더니요. 네. 우리나라 평균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 소비량이요. 1년에 400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한 사람당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마신다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수치가 외국에 비해서 약 3배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랑해요. 네. 한국 분들이 네. 커피를 참 많이 드시긴 드시고 그렇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커피에 아예 반해서 커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커피 시장에 뛰어드신 분을 저희가 귀하게 모셔볼까 합니다. 커피 전문점이죠. 커피에 반하다. 이문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반하셨으면 셔츠에도 커피에 반하다요. 아, 그렇군요. 실속 있는 커피 문화를 선도하다. 커피에 반하다. 이문성 대표. 레드오션 시장에 진입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성공을 거둔 이문성 대표. 5평짜리 가게에서 창업 8년 만에 가맹점 900여 개를 두기까지. 그의 사업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현재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 사업의 고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문성 대표의 향기로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가요를 불렀는데 어머. 네, 오히려 합격이 돼서 아, 진짜요? 네. 제가 이번 6월 달에 9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900호점. 네.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 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에 맞게끔 제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제가 스스로가 좀 잘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대표님이시니까 네. 좀 지긋하신 분이시겠지 느꼈는데 예. 굉장히 젊으신 분이 그러게요. 청년 한 대표님. 분이 나오셨어요. 이 사업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커피에 반하다는 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29대부터 개인 사업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야. 커피 사업 9년째 하시는 거네. 11년? 아, 11년. 예. 네, 11년. 커피 이 사업만 브랜드만. 11년이고. 이 브랜드 예. 맞네. 네. 예. 한참 되셨네요. 네. 그러면 심하게 동안이신 거네요. 그러게. 아, 네. 네, 주의 은혜로. 예. 그 전에 29대부터 창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커피 네.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미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사회생활은 제가 이랜드, 네, 10대 때 이랜드에 네. 입사를 하면서 네. 네, 사실은 시작은 했고요.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 계획하신 일들이 네. 진행이 됐는데 오. 처음으로 제가 이제 덕수상고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여상에만 이제 원서가 갔었는데 네. 제 친구가 사실은 아침마다 큐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회사가 있어라고 했는데 그런 회사에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 처음으로 원서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필기 시험은 사실은 좀 뒤쳐져 있었는데 인터뷰를 좀 잘해서 네. 결국에는 거기에 입사하게 돼서 오. 사실은 사회의 처음 스타트를 네.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네, 시작을 하게 됐죠. 믿는 기업으로. 네. 네. 근데 인터뷰를 얼마나 잘하셨길래 오히려 이렇게 그 기독교 회사라서 네. 복음 성가를 불렀던 친구들은 떨어지고요. 네, 진짜요? 저는 가요를 불렀는데 어머. 네, 오히려 합격이 돼서. 아, 진짜요? 네. 또 특이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네. 그거는 한참 전의 일이니까 요즘하고는 또 다른 그쵸. 예, 네, 예, 그쵸. 입사 정보입니다. 네. 가요를 부르셨더니 네. 그러셨구나. 예.
커피의 바나다. 네. 직접 본인이 지신 거예요, 이름을? 네, 이름은 제가 참 잘 지셨네요. 그렇게 바나나 만큼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도 커피를 처음 마셨던 게 명동에서 마셨던 것 같은데 네. 누구나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네. 에스프레소를 이제 아메리카노로 생각을 해서 주문하고 이제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조그만 잔에 난감해지죠, 이렇게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네. 시작을 했는데 그 뭐 커피를 좋아하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이제 하던 일이 커피 쪽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해 왔어가지고 이 이제 커피에 바나다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뭐 브랜드 이제 한국 사업하는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러셨어요. 또 이제 커피 관련된 회사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또 일을 하면서 네. 커피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밥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네. 커피 가격은 비싸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시장성을 제가 생각을 했던 것 보셨군요.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정 사정이 그래서 이제 뭔가를 빨리 해서 네. 좀 사업을 해서 뭔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사실은 비중이 더 좀 컸었죠. 네. 근데 이 커피에 바나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크게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소규모로 창업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몇 네. 평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5평으로 5평? 시작을 했습니다. 매장이 5평인 네, 거죠. 네, 네. 그것도 위치가 사실은 이제 보증금 500에 월세 네. 50만 원짜리. 오. 그래서 어느 상가 건물의 막다른 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창이 커피집인데 없는 막다른 길. 네, 네. 창이 없는 상가를 얻어서 제가 손수 인테리어를 어머. 다 해서 네,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평 인테리어 와. 하는데 혼자 하셔야 되니까.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이제 좀 품질 좋은 커피를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만 가지고 네, 시작을 했죠. 5평 규모면 가게 안에 테이블을 한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못 놓죠. 못 놓는데 저는 이제 주방을 되게 작게 해서 네. 이제 4인석 4개 정도를 4인석 만들었어요. 4개. 네. 엄청나게 네, 네. 주방을 그냥 서 있으면 될 머리를 정도로. 짜내시고 네, 만드는 네. 공간인 거네요. 네, 네. 근데 막다른 길에 햇빛 안 드는 커피집을 일반인이라면 못 찾아가기가 쉽지 찾아오기도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어떻게 거기서부터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커피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있는 것도 있지만 얼마였어요? 1,000원에 판매를 야, 했죠. 진짜 싸게 파셨구나. 네.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가 네. 이제 저녁 6시쯤 됐는데 여대생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빠니니 샌드위치를 주문하셨는데 네. 제가 되게 맛있게 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커피를 주문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음료를. 그래서 음료는 안 필요하세요? 여쭤봤는데 약간 돈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 된 커피 머신을 중고로 사서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커피를 뽑으면 투샷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남으면 버리거나 제가 네. 먹거나 하는 건데 샷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머그컵에 이제 아메리카노 만들어가지고 샌드위치랑 네. 같이. 그러니까 저희 샌드위치는 아메리카노랑 드셔야 맛있습니다 네. 하고 제가 이렇게 드렸거든요. 서비스로 주신 거네요. 여대생이라 드린 게 아니고, 예, 진짜 제가 서비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그래서 그거를 딱 드렸는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뭐 1,000원이긴 해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감동이죠. 제가 주니까. 예.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고객들이 어떻게 샌드위치만 사실 먹어요. 목매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다 보니까 점점 입소문이 나서 네, 사실은 계속 매출도 잘 나오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프랜차이즈로 할 생각은 없었었어요. 네. 그냥 자그맣게 해서 뭐 그냥 제가 다른 거 할 때에 뭐 기름값 정도 나오면 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입소문이 나고 네. 창업을 하시겠다는 어머. 분이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5평 남짓한 네. 데서 정말 사람 겨우 쓸만한 데서 시작하셔서 네. 지금 네. 프랜차이즈까지 됐는데 네. 네. 전국 매장이 전국에 몇 개나 정도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6월 달에 900호점을 돌파를 900 했습니다. 900호점. 네, 네. 지금 거의 한 10년 안 됐는데. 네, 네. 예. 각 시도에 거의 다 있어요. 네, 제주도까지 다. 제주도까지. 네, 네. 어느 도가 조금 부족한가요? 어느 시가 아니면? 그냥 아마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지역에 가장 예. 많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야, 네. 이제 900호점이면 좀 있으면 1000호점도 천호점. 나오겠어요, 네. 금방. 네. 천호점 행사하셔야 되겠네. 천호점은 예전에 원래 오픈을 했었습니다. 천호동에. 예, 아니. 천호점이 원래. 그 천호점이 아니라. 네, 네, 알고 있죠. 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이분이. 네. 그래서 천호점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미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 1000호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뻗어가는 야. 비결, 이유, 예. 뭐라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커피 업계 일을 하면서 네. 남의 거를 차려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음. 많은 브랜드들이 사실은 뭐 30개, 100개에서 위기들이 프랜차이즈들이 네, 많이 맞아요. 오고 또 왜 그 위기를 못 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보면 본사의 이익을 먼저 사실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어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프랜차이즈들하고 네. 아예 반대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래서 로열티도 받지 말고 보증금도 받지 말고 네? 뭐 가맹비도 받지 말고 네. 그냥 순수하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네. 그러면 그냥 그분들. 다 선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하고 저희가 이제 물류만 공급해서 최소한의 이익으로 본사가 유지가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공구 개념인 거네요. 네, 가맹점들이랑 그렇죠. 예, 물류를 대주는 것만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네.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점주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이 이제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예. 안 받는 데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야, 한시적인 거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받는 곳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뭘 좋아할지 그래서 사실 커피도 싸게 판 거지만 가맹점주분들이 대부분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17년도 9월부터 2년 동안 작년까지는 인테리어까지 무료로 해드렸었어요. 네. 아예 이제 10평 정도 창업하시는 분은 인테리어 비용을 안 받고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원 정도 혜택을 드리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이익을 내지 않고 네. 그냥 오픈을 시켜드리게끔. 근데 아마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그렇게 창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제공을 네. 많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노하우를. 네, 네, 네. 예, 30대에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생긴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해주실 때 그 마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근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예. 다 사정이 있으세요. 아. 네, 다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될 돈도 이제 다 받지 사정을 않고 듣다 해드리는 보면.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맞게끔 뭐 이렇게 예. 중고 기계나 이런 걸로 또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초반에는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었기 때문에 네. 비용을 정말 좀 최저로 최소로 해서 할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많이 해드렸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럼 이분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자라셨길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딱 이제 어린 시절 하면 사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그래서 네. 원래는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9살 많은 형이 있고 6살 많은 이제 누나가 있었고 아버지랑 그다음에 이제 친할머니 네. 이렇게 5 식구가 되게 작은 집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내성적이고 워낙 이제 또 막내여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뭔가 잘못하면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되게 성실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일찍 철이 드셨네요. 어떻게 뭐 보면 철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눈치를 많이 네. 보고 이제 되도록이면 되게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 아주 우뚝 지금 이제 사업가로 쓰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회장님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래도 크리스찬 사업가니까 우리 방송에 지금 나오신 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친할머니 집에 당진에 가보면 집 안에 이렇게
오색 실이 있고 네. 약간 무당은 아니셨는데 뭐 이렇게 신을 모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예. 근데 그런 집안에서 계속 자라다가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온 집안이 전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친척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셨었는데 네. 그 이제 공원 묘지에 이제 사실은 어머니를.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어머.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로 교회를 다녔을 때 누가 이렇게 잡아주는 분이 있지 않은 이상 네. 교회를 꾸준히 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도 많고, 어. 예, 그러면서 또 그 나이 때는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믿음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생기다 보니까 들으면 듣는 대로 네, 바로 네, 네. 예, 그러다 믿어지고. 보니까는 너무 분위기도 좋고 막 이렇게 뭔가 집중하는 게 또 좋고 해서 네. 또 말씀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 예, 할 수 있었던 거. 그럼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계기로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교회를 가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계기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실은 믿음 생활은 계속 해 왔어도 네. 그 깊이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에 반하다를 하기 전에 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르게 생활하고 뭐 29대부터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네. 하는 일마다 잘 다 안 돼서 실패를 겪고 막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이제 사실 하나님 많이 원망하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도 네. 없는데 왜 이런 시련들이 끝이 없이 계속 있을까요라는 네. 부분으로 막 이게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 평촌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딱 들으면서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잘 알아듣질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 테이프가 늘어져서 나중에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몇백 번을 차에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네. 되고 하면서 근데 그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탁 믿음이 정말 생긴 것 같아요. 어느 그동안에는, 순간. 네, 그동안에는 정말 형식적으로 다녔던 교회인데 그 순간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진짜 다 의지하고 내려놓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원망했을 때 그 테이프를 우연히 듣고 네네. 믿음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자라는 것 같고 네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라는 그 사인이 드는 네네네. 그 사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커피에 반하다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랑 분쟁이 있는 어떤 가맹점 네. 점주님을 통해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네. 이제 뭐 금액적인 것도 뭐 몇십억이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너무 두렵고 그분이 너무 원망스럽고 정말 밉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속상하셨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하시는 분이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업 초기에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모르는 걸 알게 돼서 네. 다행인 줄 알아라.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만약에 했으면 정말 회사가 없어져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뻔했다. 근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네. 그분이 갑자기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미웠었는데 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그냥 바뀌어서 예, 너무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졌죠. 네.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탄탄대로를 사업이 네. 걸은 거잖아요. 멋진 사업이 생기셨다는 소문이 목사님도 들으셨어요? 네. 어디에 그렇게 멋진 네. 사옥을 또 예.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매장도 늘어나고 해서 물류 창고가 필요해서 이제 거래하던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파주에 이제 물류 창고를 이제 9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네. 인근에 경매로 이제 한 600평 땅이 또 나왔는데 이거를 입찰을 해서 또 이제 좀 매입하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이미 창고가 있어서 필요가 없다. 게다가 900평이나 준비를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자리가 좋으니까 보자고 해서 네. 이제 화요일 날이 경매하는 날짜인데 월요일 날 이제 만나서
자리를 가보니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자유로에서 바로 빠지자마자 어머. 이제 있는 자리라서. 네. 그래서 그러면 내일 한번 가서 해보시죠. 하고서 네. 이제 갔는데 그 600평이 이제 감정가가 15억인데 이제 11억 얼마를 이렇게 쭉 써서 이제 네. 입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몇 명 입찰했는지 알려주셔서 이제 4명 입찰한 걸로 얘기를 듣고 네. 아 쉽지 않겠다. 근데 뭐 안 돼도 지금 네. 뭐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낙찰자 임은성을 딱 불러주시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서 있는데 네. 입찰하신 분 4분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판결하시는 분이 이제 계속 이 서류 보고 이 판결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사건 번호 뭐 해서 이제 판결을 딱 하시기를 낙찰자 임은성 후순위자와의 가격 차이가 네. 18,000원이라고. 18,000원이요? 네, 15억짜리 땅이 있는데 법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네. 오, 소름 돋으셨겠어요. 네. 저는 오. 깜짝 놀랐죠. 네. 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됐는데 한 1, 2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계속 커지니까 네. 이제 본사나 이렇게 로스팅할 수 있는 공장, 부지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쓰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은 거기를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로스팅하는 곳까지 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렇죠. 18,000원 차이로. 네. 아니, 대표님도 대표님이지만 그곳에서 판결을 듣던 18,000원 더 낮게 쓰신 분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그렇죠. 조금만 더 2만 원만 더 쓰셨어도. 그러게요. 네. 2,000원 차이로 그분이에요. 아니 그 와. 끝 숫자 마지막 네, 네. 숫자 어떻게 쓰셨는데 그 차이 난 거예요? 그냥 111로 거의 하다가 끝에만 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다 예비하셔서 또 그것도 이렇게 그게 막 끝까지. 욕심을 내서 가신 게 아닌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냥 그렇죠. 좋다고 하고 좋아 보이니까 네. 그냥 참가하신 거고 네,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그걸 들어서 쓰게 해주시네요. 네. 와, 이런 때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진짜. 하나님 네, 하신 거예요. 예. 어쨌든 사업이 커지면서 네. 커지면 당연히 바빠지잖아요. 네. 네. 사람 만나야 되고 네. 바빠질 때 네.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걸 잘 바란스있게 어떻게 나가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제가 주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 이제 습관처럼 했던 게 뭐냐면 커피 바나다를 하면서 매일 아침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제 지금 이렇게 서재에 조그만 책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태워주세요. 이게 뭐 대단하다, 어떻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말로 비행기 태워주는 네, 거. 그렇죠. 저는 어디 현지로 가서 원두를 고르시나 지금.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도 모든 거를 다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사업이라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냥 청지기 같은 생각으로 계속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매일매일 사실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근데 매일매일 낮아져야지 생각하더라도 그게 쉽지는 않은 그쵸. 일인 거잖아요. 어렵죠. 네네. 제일 위기가 올 때는 어떤 때 그렇게 낮아지는 게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비행기 태울 때.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닌데 그래서 뭐 다윗도 그랬지만 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전이 있는 이야기. 전혀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낮은 네, 사람이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본이 되게끔 네. 만들어 주시면 또 많은 믿는 분들이 그걸 보고 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뭔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말씀 들으면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창업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일어난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떻게 네. 보면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또 청소년한테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어머님이 없이 자랐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만 잘못했으면은 이제 탈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사실 청소년 사역에 계속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쪽 일을 계속 하면서 네. 지금 다시 함께 상담센터 소장으로 또 일을 하면서
옆에서 계속 그런 일을 보면서 네. 아 이런 분들이 진짜 있구나. 또 지금 그 상담 센터에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또 속하게 돼가지고 네. 용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낯설기는 하지만 같은 운영위원 하시는 분은 이제 그쪽 일을 하시는 네. 분들이라 되게 익숙하게 사용하시는데 저는 낯설긴 하지만 아 그런 분들 취약 여성들이 사실은 도움 못 받고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전에도 그 친구 소개로 여성인권진흥원하고 이렇게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 이렇게 독립하시려는 분들, 좋네요. 네, 그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일들은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한테 재능 기부도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네. 예, 바리스타 교육은 배워두고 창업하고 누군가가 일자리가 그렇죠. 또 제공이 될 수 있는 네, 거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나요, 대표님? 아, 저는 없습니다. 오. 네, 저는 없고 네, 마음만. 마음만. 네,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여대생 왔을 때 파니니를 시켰는데 1,000원짜리 커피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창업하자마자 얼마 안 있을 때였죠. 그쵸. 네. 그럼 11년 전에 파니니는 좀 파격적인 메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요즘은 파니니를 즐겨 드시지만, 네, 네. 예, 메뉴 개발을 직접 하세요.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는 사진부터 뭐 POP 만드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이랜드 그만두고 나서 그런 교육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네. 제가 뭐 디자인부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외대 앞에서 파니니 네. 샌드위치를 맛있게 파는 집이 있더라 해서 찾아가가지고 네. 이제 그 만드는 거 보고 먹어보고 하면서 이제 아 요거를 우리 매장에서도 좀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직접 다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커피의 바나다의 주된 메뉴, 커피 외에 커피 외에요? 예. 커피가 주된 메뉴이긴 하지만 우리가 커피만 먹진 않잖아요. 커피집에 가서. 근데 저희가 뭐 작년에도 흑당이 나오긴 했는데 타 브랜드도 했지만 저희도 사실은 매출 비중이 큰 메뉴기도 하고 흑당.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달고나. 아, 네, 달고나도 요즘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제일 거의 먼저 시작을 해서 그래요? 네, 타 브랜드보다 좀 맛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직원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이제 법인이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한 60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 네. 그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뭐 이랜드 같으면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이는데 이제 종교적인 회사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끼리는 의사소통을 잘 하는데 아닌 사람들끼리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대신 839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네. 그냥 티타임을 가지면서 그날 주제가 있으면 이제 구성원들끼리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조가 바뀌면서 네.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팀워크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을 알아갈 수 있겠네요. 네. 타 부서더라도. 네, 네, 네. 오.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영어 이름, 닉네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책 간의 어떤 거리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닉입니다. 닉. 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닉? 네, 네, 네. 또 다른 분들 예. 주로 어떤 네, 뭐 것들 제임스나 뭐 다니엘, 알렉스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많이 부르고. 요즘 그 유행한다는 좋네. IT 기업에서 한다는 그거를 하시네요. 네, 기업 저희는 문화가. 한 4년, 5년 정도 됐어요. 앞서가셨군요. 네, 네. 야, 야. 실제로 그렇게 호칭 빼고 직급 빼고 영어 이름으로 너무 편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대1로 동등한 입장에서 네, 호칭이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좀 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졌나요? 기업 문화가? 확실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나이가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저한테 대표이사인데도 이제 슬리퍼를 신고 와서 결제를 받거나 이런 자유스러움이 예. 약간의 좀 옛날에 사회생활 했던 친구들한테는 직원들한테는 좀 저런 건 안 되지 않나라고 네.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아니다. 요즘 다 바뀌었다.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괜찮다. 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죠. 오히려.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대표이사님이 뜨면 아유, 오셨습니까 하거나 피해서 돌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인사를 하면서 다가오겠어요, 네, 직원들이. 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사람이 없이도 커피를 팔 수 있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네, 저희가 이제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지금 이제 무인 매장을 운영한 지는 3년 정도가 됐고요. 또 뭐든 다 일찍 시작하시네요, 이분. 네, 네, 새로운 기계를 또 출시를 해서 이제 대부분 생계형이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막상 이제 일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희 무인기기를 활용하시면 사실은 적은 노력으로도 사실은 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면 일본처럼 이제 자동화 기기들이 많이 도입이 될 거라서 조금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 기기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커피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다음 달 정도, 한 2달 정도 내에 출시할 기기는 이제 메뉴가 한 100가지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AI 기능으로 해서 추출하는 커피 머신까지 저희가 국내에서 저희가 기술로 제작을 하는 중이라서 그렇게 되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쉽게 24시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무인 그 판매 매점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은 27개인데요. 이제 기계가 새로 나오는 기계가 워낙 이제 기능도 많고 업그레이드되는 기계라서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기존 매장도 변경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럼 인건비가 훨씬 줄겠어요. 인건비는 거의 없죠. 이제 안 들어가죠. 아니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천안에다가 그걸 하는가 봐요. 내가 친구 목사한테 이 목사 뭐해 했더니 나 청소하고 있어. 어디 커피숍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딸이 하는데 사람이 없대. 저녁에 와서 자기 한번 청소 한번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 비슷한. 그러면 이렇게 큰 매장이 없더라도 그냥 출퇴근하면서 뽑아가셔도 되고 손쉽게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문화가 생기겠네요. 야, 뭐 점점 커지시는데 바쁘시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봉사 같은 건 못 하시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교회는 섬기고는 있는데 지금 봉사 못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출석은 못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교회 봉사하면 무슨 봉사하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제가 교사도 했었고요. 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고 활동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요즘에 교회가 다 카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섬기시는 교회 카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광성교회를 섬기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부천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멀다 보니까 또 인터넷으로 그때도 예배를 좀 드렸었는데 원래는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녹화된 거를 영상을 보고 예배를 혼자 이제 드렸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2부 예배 거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와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교회 카페에 이제 커피 머신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기부해 주실 분, 헌물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제가 얼른 이제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 담당하시는 장로님 연결해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그 광고가 그날 1부 예배도 안 나가고 그날 처음 2부 예배 때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오히려 다른 분이 전화할까 봐 제가 먼저 빨리 전화를 해서 제가 헌물하겠다고 해서 헌물해드리고 이제 뭐 제빙기나 다른 기계까지 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인근 신도시에 개척할 때도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이제 카페 내에 해드릴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헌물해서 또 작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그 카페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요즘은 카페들 많이 하시니까 인건비도 줄이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고 교인들은 싸게 그리고 편안하게 커피를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특히나 더. 그 왜 일을 하다 보면 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거 있잖아요. 측근들이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친구들이 너는 사업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전혀 의외인데 이런 반응인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랜드 다닐 때 교육팀에서 은성 씨는 영업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어렸을 때 제 이제 잘못된 생각이 영업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그냥 아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영업 싫은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은 본인의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거에 재미를 붙여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기독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책갈피나 이런 거 유통을 하면서 영업에 재미를 느껴서 그 이후로 계속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교회에 뭐 봉사할 파트가 많겠지만 탤런트니까 이걸 살려서 그 교회 카페 어떻게 하면 커피가 맛있는 게 많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까 이런 하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쉽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그 커피 머신 어려워서 기계 조정 못 하거든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면서 왔더니 어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런 삶의 간증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난 사업가로서 미리 간 선배로서 좀 해주실 말씀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믿음이 있는 이제 청년들에게 사실은 지금 믿음 생활이 사실은 본인은 되게 열정이 있고 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본인이 똑똑해서 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맡기면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이제 본인이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용기. 네, 근데 대부분 해보지도 않고 이거 실패할 것 같아 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더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용기, 도전의 용기. 인생에서 필요한 용기들이죠, 정말. 그리고 그걸 해보셨기 때문에 또 누군가한테,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직원들 뽑으실 때 이제는 대표님이시잖아요. 뽑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서류로 봐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 기간이 한 달, 두 달씩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일을 해보고. 서류 오는 대로 다 인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서류적으로는 관련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친구를 먼저 뽑기는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고 왜냐면 그 친구가 저희 회사의 또 문화를 이제 서로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해보고 사실은 사람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같이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군요. 서로 맞춰보고 서로 맞을 때 이제 직원으로. 좋은데요. 커피 말고 다른 음료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이게 청량감이 있는 걸 좋아해서 탄산 음료를. 그러니까 근데 콜라나 사이다는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탄산수를 좀 좋아합니다. 그 대표님도 하루에 커피를 그러면 꽤 많이 드시겠어요? 사업적으로라도 드셔야 되는 거죠? 미팅 하게 되면 뭐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도 커피가 무제한이다 보니까 맛있는 커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 회사마다 이제 그런 거 담당하시는 물품 담당하신 분들은 커피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셔? 물품 준비할 때마다 그 가격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모이다 보면 어느 정도 드시나요? 직원분들은 한 달로 따지면 금액으로 쳤을 때 60분이 한번 안 따져보셨어요? 네, 따져보진 않은 것 같은데 워낙 이제 1층에서는 로스팅을 하고 워낙 하고 원두가 이제 제공이 되니까 많아봐야 100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원가로 따지시는 거죠 지금? 제가 제 주변을 보면은 목회자들인데 커피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더라고요. 맞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직접 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들이 은퇴하시게 되면은 그 커피 매점 하나 이렇게 살 수 선교적인 차원으로 지금 어떻게 사실은 보세요? 남양주에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위치나 이런 게 너무 좋지가 않으면 이렇게 사실 운영하실 때 많이 이제 비용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카페가 있고 카페 교회가 있듯이
이제 저희 매장으로 창업은 하시고 네. 주일날은 거기서 이제 영업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고. 예, 그래서 평일날은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좀 네. 만드시고 네. 그 비용 이제 수익으로 이제 네.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모델도 사실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힘이 되면 뭐. 은퇴 후를 지금 여쭌 건데 네. 대표님은 현재 목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좋은 방법 되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교회 문턱이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 있는 네.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커피 맛이 좋아서 왔는데 어머 일요일은 왜 안 하지 했는데 네, 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어느 네. 순간은 그게 관심 있어 그쵸. 들어오실 수도 있는 네, 거고. 야 지금 저희랑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되돌아본 거잖아요. 네, 어렸을 네. 때부터 네, 네. 지금까지 네.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아 이거는 얘기 안 했다. 네. 갑작스럽게. 아니면 네. 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께 이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어떠세요? 사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는데 네. 이제 커피에 반하다 2호점을 제가 혼자 공사를 하면서 네. 새벽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낮에는 제 매장에서 일을 하고 네. 밤에는 인테리어 하고 거의 하루에 뭐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제 매장 힘드셨겠다. 근무하고 했는데 네. 사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2호점을 공사를 하는데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됐는데 이제 모서리에 몰딩을 제가 작업을 하는데 네. 사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 서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다리가 넘어간 거죠. 어떡해요?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니까 사다리가 뒤로 넘어가고 그 사다리가 넘어간 그 사이로 제가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네. 원래 그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본인한테는. 네,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영화처럼 뭐 옛날 예. 생각나고 해서 떨어지면 어딘가 부러지긴 하겠구나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제가 혹시 이제 어디를 다쳤거나 출혈이 있었으면 그 시간엔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떨어져서 순간적으로는 못 움직였어요. 한 10분 정도는 못 움직였는데 10분 뒤에 일어났는데 네. 아무 데도 안 다친 거예요. 어머. 왜냐면 그 바닥에 뭐 자재부터 뭐 이렇게 나무 자르는 되게 톱부터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컴프레셔부터 뭐 기기들부터 많은 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죠. 야, 네. 지켜주셨네요. 네. 오. 네. 그럴 때 약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정말 이렇게 좀 믿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앞으로 제가 진짜 큰 일을 맡기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호점을 내실 때 그 느낌이 오셨군요. 네. 지금 900호점까지 냈잖아요. 네. 다양한 점주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함께 가는 가족들이 900분이 생기신 건데 그쵸. 좀 기억에 남는 점주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오픈해서 영업이 잘 됐다고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바지를 선물해 주신 점주님도 계셨고 그리고 아기가 네. 좀 이제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계로 운영하셔야 돼가지고 네. 이제 창업하셔서 이제 주방 옆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네. 이제 아기를 케어하면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점주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제 좀 남 같지가 않고 네. 예, 제가 막 이렇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오픈하셔가지고 영업이 좀 잘 되고 뭐 이렇게 만족해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상당히 보람되고 네, 그런 게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사업 잘하셔서 네. 또 주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네. 기도 제목이나 뭐 계획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라서 네. 저희 이제 본사 직원부터 전국에 있는 가맹 점주분들이 네. 어려운 시기를 잘 좀 이겨 나가시기를 또 바라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에 맞게끔 제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제가 스스로가 좀 잘 준비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준비가 되게끔 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네. 그리고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사업을 하고 계셔서 네. 응원하겠고요. 네. 건강하셔서 1000호점, 2000호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제 네. 제 아들아이가 서울 어느 시장 가서 옷을 하나 사왔어요. 티셔츠를 네.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너무나 멋진 분을 만났다. 오, 예. 어떤 분을 만났니? 그랬더니
옷을 파는 그 점원. 점원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멋있네. 너무 행복해하고 자신감 있고 이 옷 입어봐라. 너무 즐겁게 가는 걸 보니까 그게 멋지게 보인 거라 그랬겠네요. 전화번호 가지고 갔대. 어머. 같이 뭐 형하고 하자고. 오늘 내가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은 정말 커피 사업을 정말 즐기는 거구나. 재밌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일 재밌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뭔가에 반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한테 반하고 옆에 동역자한테 반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